예. 이분 오랜만에 등장했네요.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을 총괄했던 탁현민 전 행정관 작년 초에 사직했었는데 그의 복귀설이 나왔습니다. 자유롭고 싶어하지 않는 사람이 있나요? 뭐 다 마찬가지. 저를 두고 뭐 형식에 얽매이기 싫어한다든지 뭐 이런 상투적으로 수식하는 말들이 있긴 한데 청와대에는 제가 좋아하는 분이 계시니까 개인적으로 조금 고민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들어가서 일하는 내내 뭐 행복했습니다. 예. 복귀를 하긴 한 것 같더라고요. 1년 4개월 만에 청와대 선임행정관에서 비서관으로 체급을 올려 복귀를 했는데 저는 이게 결국은 대통령의 최측근 문의 남자로 인정을 받은 겁니까? 참 청와대는 보면 인사를 하는 거 보면요. 계속 회전문이에요. 나갔던 분이 다시 들어오고 썼던 건 쓰고 새로운 분은 전혀 없는 그런 것 같은데 참 나갈 때만 하더라도 본인이 여러 가지 어떤 논란들 또 뭐 그동안 뭐 사실은 여러 가지 뭐 청와대 입장에서 뭐 업적이 있겠죠. 그것도 나갔는데 이번에는 이제 결국은 비서관으로 승진해서 갔습니다. 지난번 같은 경우는 본인이 인사에 대한 좀 불만들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있었죠. 왜 비서관으로 승진시켜주지 않느냐 하는 그런 불만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아마 이제 의전 비서관으로 갈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걸 비춰보면 저는 뭐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이제 아마 이제 뭔가 남북 간에 뭔가 또 일을 있는 상황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이제 남북 정상회담에서 모든 기획을 탁현민 씨가 했지 않습니까? 아마 그런 측면에서 가는 것 같은데 글쎄요. 참 청와대가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새로운 인물들을 좀 발굴했을 생각 안 있고 계속 회전문 인사하는 거 하는 게 옳은지 솔직히 저는 의문스럽습니다. 물론 반대로 생각해보면 대통령과 인연이 있든 없든 일만 잘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어서요. 최 교수님. 예. 이제 체급을 올려서 복귀를 했으면 아까 이현주 의원님도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조만간 북한과의 이벤트 계획이 청와대로선 있으니까 탁현민 전 비서관 부른 거 아닙니까? 꼭 그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그 행사들 있잖아요. 기념식에 대통령이 연설하시고 다른 사람과 만나고 또 여러분들이 나와서 뭐 연설도 하시고 이러잖아요. 그런 부분도 사실 많은 부분 감동을 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행사 기획하는 데는 뭐 제가 볼 때 독보적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탁현민 행정관이 전 행정관이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물론 북한과의 관계가 개선이 되고 지금 코로나가 어느 정도 안정이 돼야 돼요. 지금 상황에서 제가 볼 때 남북 관계 뭐 특별히 바뀔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그렇게 돼서 뭐 북한과의 어떤 행사를 하게 되는 경우 제가 볼 때 당분간 어려울 것 같은데 그래서 그것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대통령과 관련된 여러 행사 기획에 지금까지 탁현민 행정만큼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분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을 것 같고 그래서 다시 한번 탁현민 행정관에게 요청을 해서 아마 들어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전체적으로 청와대에서 계획하는 모든 행사들의 기획 전체를 맡아서 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탁현민 행정관은요. 최근 방송에도 심심치 않게 출연을 했었는데 야당에게는 이런 조언까지 건넸었습니다. 저는 2012년 대선 때 좀 열심히 도왔었는데 그때 이제 졌잖아요. 그 선거를 졌다는 것을 인정할 때까지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그 미래통합당도 이번 계기에 이제 그런 여러 가지들을 실체적으로 겪으셨으니까 본인들이 설득하셔야 할 국민들이 어느 방향에 서 있는지 좀 더 분명히 알게 되시지 않을까. 글쎄요. 저 발언도 그렇고 장혜철 평론가님 탁현민 전 행정관이 얘기하는 거 보니까 일반 평론가처럼 혹은 본인은 강경파가 아니고 야당에서 어느 정도 조언할 수 있는 정도의 위치와 생각을 갖고 있다. 이런 표현도 있는 겁니까? 그렇기도 하고 사실 조국 전 장관 사태 때도 본인의 의견을 드러내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청와대 나오고 나서는 공개적인 활동이나 발언은 예전보다는 훨씬 좀 줄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청와대를 나왔다고 하지만 자문위원으로 사실상 청와대 안에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강경한 발언보다는 톤다운 온도 조절을 했던 것 같고 그러한 행동 역시나 결국에는 언젠가 청와대 한 번 더 비서관으로 내가 들어갈 수 있다. 돌아갈 수 있다라는 그런 사실을 어느 정도 염두에 두고서 이러한 발언 온도 조절을 했던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탁현민 이제 새로운 비서관이 되겠죠. 사퇴했던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해봐야 됩니다. 그 당시 과거에 본인이 직접 썼던 책 등으로 인한 여러 여성 비하 발언이 문제가 돼서 사퇴 여론이 정말 들끓었던 것이거든요. 잠시만요.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 바로 그 논란이 불거지고 바로 그만둔 건 아니고 좀 시간이 좀 있었잖아요. 그러고 나서도 임종석 당시 비서실장이 첫눈이 오면 놓아주겠다고 해서 수개월이 지난 다음에야 그만뒀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책임을 지고 어쨌든 나왔다면 이번에 들어갈 때 그러면 과거의 그 발언으로 인한 문제는 전부 다 소명이 되거나 이 사과가 끝난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여당이 압승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압승을 하지 않고 비등비등한 총선 결과가 나왔다면 예. 과연 그만한 문제를 야기시켰던 탁현민 전 행정관을 영전시키면서 복귀할 수 있을까? 국민이 민주당에게 선거 승리라는 선물을 안겨준 게 과연 이런 식으로 과거 정말 입에 담기 힘든 발언으로 문제를 일으켰던 탁현민 전 행정관 같은 사람을 영전시키라고 그 표를 준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청와대나 정부 여당이 이해찬 대표가 오만하지 말자는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벌써부터 오만해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경계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다시 한번 대통령의 부름을 받은 탁현민 전 행정관 얘기 오랜만에 해봤습니다.